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폭탄을 터뜨렸죠. 그 효력이 발생한 지 13시간여 만에 돌연 이를 석 달간 유예하겠다. 이렇게 또 정책을 바꿨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변덕에 우리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대상으로 발효시킨 이 상호 관세 부과, 그러니까 이 글로벌 관세 정책을 시행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 번복을 하면서 이 전 세계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 9일 75개국에 부과를 했던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SNS를 통해서 선언을 한 건데요. 이 미국 정부의 무역 정책 수장도 몰랐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간 상호 관세를 유예하는 기간 동안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25%의 상호 관세 부과가 결정됐던 우리나라도 앞으로 90일간 이 유예 기간 동안에는 10% 기본 관세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철강과 이 자동차 등에 대한 이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상호 관세에 보복 조처를 해온 중국에 대해서만 어제 125%의 폭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의 갈짓자 행보에 대해서요, 전 세계 주식시장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요, 오늘 개장 직후부터 폭등을 해서 사이드카, 그러니까 일시 매수 정지 조치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작년 블랙 먼데이 이후에 8개월 만의 일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요동쳤던 전 세계 금융시장은 관세 유예가 발표되자 증시가 급등하는 등 반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개장하자마자 뜨거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42% 오른 2,395.13으로 장을 출발한 이후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2,420선에 안착을 했고요. 코스피 200 선물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4.15% 오른 670.12로 장을 시작해서 67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 선물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다만 또 언제 트럼프발 변덕이 다시 끌어오를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예측 불가능성은 더 커진 상황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유예 조치가 트럼프의 단순한 변덕에 따른 건지 아니면 치밀한 압박 전략인 건지 아니면 그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정책적인 요인이 있었는지 그 속내와 배경을 두고서 지금 여러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 발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하는 상황에서 나왔는데요.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주식 폭락과 함께 트럼프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미국 국채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관세 정책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전술적인 후퇴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상호 관세를 유예한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고 불안해하더라라고 답변하기도 했다는데요. 트럼프의 행보가 종잡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트럼프 특유의 변칙적 협상 전략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때리고 보는 식으로 관세를 부과한 뒤 갑자기 유예하거나 철회하는 식으로 상대의 애를 태우며 예측 불가능한 존재란 인식을 심어줘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관련해 전문가 목소리 듣고 오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원래 자신이 부여하려는 관세율보다 조금 높이 부과한 뒤에 네. 슬쩍 깎아줌으로써 네. 시장에도 안도를 주는 형태를 또 취한 게 아닌가. 투자는 투자대로 받고 관세는 원래 내가 한국은 25% 올리기로 했는데 네. 10%로 깎아줬잖아. 근데 투자 금액 했으니까 15% 뭐 아니면 20% 이렇게 될 그럴 것 가능성. 지금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요, 트럼프의 오늘 이 관세 유예가 너무나도 전격적인 것이고 예상 밖이어서 지금 미국 언론들도 되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가장 유력한 언론 중에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가 그 유예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그 18시간에 걸친 그런 과정을 재구성해서 보도를 냈는데 그것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난 일주일 새에 10년 만기 그 재무부 채권, 그러니까 미국 국채죠. 미국 국채가
10년 만기물 같은 경우는 뭐 3.9%에서 4.51%로 30년 만기물의 경우에는 4.32%에서 4.96%로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주택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을 갖다 대출받아서 산 사람들이 물어야 하는 금리라든지 또 실제 은행 금리라든지 그 미국의 서민 경제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가 아주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그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채무를 갚아나가는 그런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고 실제 미국 공화당의 다수의 친트럼프 중진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당신이 지금 물러서는 게 절대로 패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설득을 했다. 그 결과 이번 유예 조치가 내려졌다. 이렇게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관세 전쟁이 지금 미국과 중국 이 두 세계 경제의 양축의 힘겨루기, 심지어 치킨 게임으로까지 불리는 그런 벼랑 끝 대결로 전환이 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관세 무매를 피하게 된 다른 나라들 어쨌든지 간에 미국하고 그 협상을 할 그런 시간을 번 건 사실이고요. 우리나라 입장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6월 3일 이 대선을 거쳐서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한다는 점에서 일단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관세 협상에 나설 이 전열을 가다듬을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에 협상을 진전시켜 부담을 벗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이 상호관세 유예 결정에 대해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이 미국의 대중 관세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대중국 수출 등에 있어서 받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대미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CNN과 미 언론이죠.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처럼 대항하고 맞서지 않는다. 유연하게 협상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호 관세를 유예를 했지만요. 중국에 대해서는 무려 100%가 넘는 그런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 기회를 어쨌든지 활용을 해서 지금 유예 기간이 90일이 돼 있으니까 뭔가 협상을 끌어내서 미국 측으로부터도 양보를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방위비, 관세 이런 걸 패키지 딜을 하겠다. 지금 이런 구상을 밝힌 상태입니다. 자, 한덕수 대행 어쨌든 이제 통상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정부가 어떤 데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경제적인 관점이야 이제 경제 전문가들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뭐 이런 분들이 전략을 세워야 하겠죠. 근데 저희가 그 약간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네. 지금 현재 너무 성급하게 그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하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워낙 뭐 변덕이 심하니까 지금 현재 어떤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게 최종적일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한테 저렇게 어마어마한 관세를 매겼는데 저게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또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시나리오를 굉장히 여러 개를 가져가면서 우리도 약간 좀 밀고 당기는 형식의 약간 그 뭐 거북이 전술이라고 할까요? 네. 뭐 이런 전술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대통령이 권위 상태이고 결국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9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 동안 당연히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관련된 그 미국과의 그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돌려서라도 관련된 협상에서 우위 지점 차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최 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플랜 A부터 진짜 Z까지 마련을 해서 관련된 협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네.